여러분, 유아인 씨, 유재명 씨 그리고 홍의정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자, 지금 랜선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유아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소리도 없이로 인사드리게 된 유아인입니다. 이번에 태인이라는 역 맡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유재명 씨. 예, 반갑습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창복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의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홍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감독님께서 첫 그 입봉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긴장이 되실 수 있는데 편하게 예, 우리 기자님들이 지금 아마 그 랜선으로 1대1로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실 거예요. 네. 청심환을 드시고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오셨더라고. 난 나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청심환을 좀 시간 맞춰 드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드셔가지고 예. 네, 기자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홍의정 감독님을 님을 소개하는 위한 자리다. 홍의정 감독님을 스타 감독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자리다. 기자님께 알리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가 잠을 못 주무셨대요. 홍의정 감독님을 오늘 어떻게 하면 스타 감독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분들의 호흡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유아인, 유재명, 유재명, 유아인, 유유 브라더 아닙니까? 유유 브라더. 네. 뭐 이 쌍류라고 할까요? 쌍류라고 할까요? 쌍녀는 조금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예. 투유도 좋은데요. 투유? 너에게. 뭐 중의적이고요. 투유, 유유. 사실 말이죠. 이 두 분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우신 분들 너무 많아요. 유유 너무 기뻐서. 예, 우리 네, 유유, 투유 브라더. 특히나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계획에 없던 유괴범이 되다. 이 카피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홍의정 감독님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리도 없이는 범죄 조직의 뒤처리, 청소일을 하고 이렇게 성실히 지내는 태인과 창복이라는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납치된 아이를 이 두 사람에게 맡기고 의뢰인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지금까지 이제 본 적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히나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맡아서 처리하는 청소부 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독특한 캐릭터를 최고의 연기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유아인 씨와 또 유재명 씨 두 분이 맡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죠. 자, 유아인 씨부터 소리도 없이를 선택하게 되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홍의정 감독님에 대한 기대감, 홍의정 감독님께서 쓰신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감동, 아주 놀라웠었어요. 쇼킹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보고. 네. 왜냐면 사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주 특수한 게 막 너무 극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은 아주 일상적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익숙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합해서 이상한 부위를 찌르는 거지, 마음을 자극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강하게 이끌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쫀쫀하게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점에 좀 놀라웠던 것 같고 유재명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 네, 뭐 배우들이 이렇게 대본을 받을 때, 시나리오를 받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까. 그래서 소중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 읽는 순간 묘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품 제목이 소리도 없이인데.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또 풍부하기도 하고 또 상징도 되게 강하고 또 담백하기도 하고 또 강렬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되게 행복한 경험이죠. 배우들한테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오면 사실 열기 전과 그리고 닫고 나서의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설레고 그리고 닫고 나서 마음을 뺏기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뭐 조금 덧붙이자면 행복하다. 이런 작품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동시대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톤은 조금 옛날 영화 같은 두 분의 들어보면 스타일이 그런 느낌도 예. 있지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자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동시대적이다. 그런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많은 세상사의 어떤 상황들을 접하면서 뭐가 옳고 그른 거지?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이지? 내 안에 이것들은 무엇이지? 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그런 세상에 던지는 아주 묵직한 울림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태인과 창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유아인 씨, 태인 어떤 인물인가요? 뭐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범죄자죠. 함께 연루가 된 거니까. 하지만 묘하게도 밉지 않고 이 친구의 악의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되려 성실하게 외려 성실하게 참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그런 친구로 그려지고 그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는 행위와 이 친구의 본질, 인간적인 본성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한 밸런스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게 되는 뭐 어떤 외모에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과연 뭘까? 좋은 삶이란, 좋은 선택들이란, 선량함이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의 악이나 부정적인 것들 혹은 누군가의 악행이나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들이 태인을 보면서 과연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근데 태인의 대사를 관객들이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대사라. 일단 뭐 이 영화적 접근으로 봤을 땐 대사지만 인물로 봤을 땐 말이죠. 말이 없어요. 태인은 하지만 어떠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삐져나올 때는 있는 걸로 봐서는 말을 뭐 소리를 못 내는 친구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일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를 표현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인물, 혹은 뭔가 드러내기를, 세상과 혹은 밀접하게 연결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근데 한편으로는 대사가 없으니까 배우로서 편한 부분도 있었으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기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 편한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태인과 마찬가지로 또 창복이라는 인물도 너무 궁금해요. 창복은 어떤 인물인가요? 창복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예, 스스로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창복.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태인이랑 이렇게 자기 한 몸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항상 태인에게 그 계란을 2개 넣지 말고 1개만 넣어도 충분하다. 과하지 말자.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마침 근데 의도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의 뒤수습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일이다. 잘 보내드리자. 그래서 그런 인물이에요. 예.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약간 믿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삶이란 게 항상 느닷없고 어떤 계획 없이 의도치 않은 일들의 연속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 둘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까 태인이 말한 것처럼 선은 뭐고 악은 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몰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창복은 그야말로 매사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비교적 말이 많아요. 그런 인물이고 창복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상반된. 입장에서는 계속 귀찮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유아인 씨 영화에서 말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를 많이 하고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큰 형 같기도 하고 막둥이 같기도 하고
그런 그런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막 충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잘 애가 산다. 참 괜찮은데, 참 애가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약간 그렇죠. 태인과 창복입니다. 그 영상에서 보니까 두 분만큼이나 이제 궁금한 캐릭터 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던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설명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납치가 된 아이고요. 그 아이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한 캐릭터여서 보실 때 좀 그런 의미들을 또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베일에 가려진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영화를 통해서 또 직접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소리도 없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 케미 모먼트 토크. 자, 스틸을 보면서 이 소리도 없이 속의 캐릭터들을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미 모먼트 토크 첫 번째 유아인 씨가 맡은 태인의 스틸입니다. 주시죠. 소리 없는 청소부 태인입니다. 정말 그 지금 표정으로 많은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죠. 소리 없이 정말 태인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 아까 유한 씨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뭐 대사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표정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진 않았고 그냥 상황에 대응하는 상태로 그런 형태로 존재하려고 현장에서 노력했던 것 같고 외려 조금 살도 찌우고 외모를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그렇게 그냥 카메라 앞에 존재하게 되면 생겨나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도 주연 배우가 대사가 없다라는 거는 큰 도전 아닙니까? 심지어 딱히 그것에 대해 설명되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는 도전이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연출에 있는 좀 뭐 디렉션이나 이런 거를 배우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대사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현실적인 거를 드리기가 어려웠고 좀 관념적인 말들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주 이를테면 뭐 영역 침범당한 고릴라라던가 뭐 이렇게 좀 전혀 이제 영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부탁드렸을 때 그러니까 레퍼런스 영상으로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열어봤더니 고릴라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야말로 어떤 뭐 캐릭터 영상이나 어떤 다른 작품들의 동물의 세계가 가장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태희는 아무래도 고릴라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주문을 하시면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저의 그 이상한 어떤 제안이 어색하지 않게 되게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디렉션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감독님의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작업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었던 그런 초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유아인 씨가 이렇게 새롭게 작업을 했다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저를 비롯한 관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큰 도전을 정말 그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면서 작업을 했기에 또 이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웰메이드로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를 어떤 레퍼런스를 받는지 우리도 궁금해지네요. 지금 갑자기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 우리 유한 씨가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하셨고 또 소리도 없이에서 또 이분 역시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입니다. 유재명 씨가 맡은 복 많은 캐릭터죠. 창복이 스틸 주시죠. 자, 지금 휴대폰을 들고 신실한 청소부 창복의 스틸이 지금 나왔습니다. 태인과 같은 일을 하는 범죄 조직의 청소부인 건 알겠는데 신실한 청소부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논리가 있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큰 어떤 그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건 누군가가 참 보고 준 거다라고 겸손하고 안분지족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데요. 그래서 실수 없이 말을 합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근데 악이 없는 말들 그리고 악이 없는 평가들 상대방을 함부로 해코지 않고 하지 않고 다 자기화시키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위에 하늘에 계신 분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치는 마음이든 자기 삶이든 그런 청소부죠. 예. 아니, 지금 진짜 유재명 씨 말씀을 듣는데 같이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은, 오늘의 끝인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자신이 처리한 시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 범죄 조직의 청소부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설정인데, 이 아까 그 유한 씨가 맡았던 태인은 창복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묵묵히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고 저는 또 다리가 좀 불편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힘도 같이 좀 써야 되고 또 잔심부름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참 말을 안 들어요. 뭘 한 번 시키면 한 번 탁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이렇게 눈빛은 딴 데 바라보는 것 같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도 없고. 예, 말도 없고 이게 말 안 하는 건지 없는 건지 애가 목이 좀 거시기 한 건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중2 아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두 캐릭터의 관계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궁금해졌는데, 태인과 창복이 함께 있는 스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비를 입고 헤어캡을 쓰시는데, 오늘 이 마이크가 디테일이 있네요. 이 앞에 이 네임택이 우비고, 이 지금 이 마이크 커버가 조금 전에 유한 씨가 썼던 네, 헤어캡이네요. 아, 이런 깨알 디테일이 의도하셨구나. 또 숨겨져 있었네요. 우비를 입은 마이크였습니다. 저도 그러면 배우들의 모습이 형상화. 모든 직업에는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의 유니폼이죠. 유니폼이군요.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작업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이제 우비를 입고 헤어캡을 이렇게 저 장면은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헤어캡을 쓰고 어떤 장면인가요? 유재명 씨, 조금 전에 스틸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굳이 표현하자면 그 일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런 일이 의뢰가 들어왔고 부득이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알바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주업은 이제 계란 장수거든요. 계란 장수를 하면서 되게 수완이 좋아서 계란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참 괜찮은 일이 들어왔고 또 우리는 저기요. 알바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죄를 진 건 아니니까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하고. 해야 돼. 되게 막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창복 유재명 선배님이 아니고요. 창복이 창복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계속 뭐라고 조물조물 되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괜찮다. 이거는 해야 되는 이런 일이다. 성격이신 거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을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태인아 오늘 계속 이러실 겁니다. 태인아 정신 차려라 일하고 돈 모아서 이제 그만하면 된다 할 때까지는 저 최선을 장면이- 다하자. 네. 예. 저 주어진 일에 장면이 최선을 다하자. 저 장면이 참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이 수행하게 될 일은 저런 일을 해도 돼라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의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일이지만 너무 성실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게 그러죠. 마치 아주 신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작업을 임하는 준비하는 태도를. 예술인들처럼 이렇게 딱 작업 과정, 준비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 영화의 어떤 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험악하고 또 무서운 사람들이고 것 같은? 같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저런 장르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영화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저 모습이 일상이고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께서 글로 쓰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제 저 장면이 완벽하게 저희가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 장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시죠. 자, 태인과 창복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까 만났던 그 초이 같은데요. 자, 태인과 창복의 표정, 지금 표정만으로도 두 분이 모두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자, 지금 유한 씨, 초이와 함께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뭐 저 친구를 아마 맡아서 어디로 한동안 가야 하는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잠시 맡아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 막 지금 힘든데 이게 본인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데 왜 이런 상황에 빠져들어야 하나.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창복 때문이죠.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인들이지만 이 하수인의 하수인이에요, 제가. 그러다 창복에.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굳은 일들이 저한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짜증 섞인 표정.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한 씨의 표정을 보면 일단 짜증이 나 있고 당혹스럽고 화도 났고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고가 지금 저 표정 안에 다 있거든요. 저 때 촬영할 때 기억나세요? 네. 유한 씨, 네. 태인을 그 연기했던 순간 네. 어땠나요? 편했어요. 뭐 어떤 감정을 저 친구가 품건 주어진 환경이나 뭐 이 친구의 상태 자체가 각이 잡혀 있지 않은 크게 각이 잡혀 있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아주 마음의 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친구여서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고 그 접근하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창복도 유재명 씨도 아닌 척하지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저 모먼트? 네, 기억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세 명이서 이렇게 있는 씬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예, 그 막내딸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이상한 가면 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지만 있고. 어딘가를 가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답답하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얘는 조금 모자라서 내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표정이죠. 네. 어찌 보면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 맞습니다. 그렇죠? 네.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태인한테 피로에 좀 모자란 애라고 하셨죠. 창복의 생각에는 창복 입장에서 태인이니까요. 자 유엔 말고 태인이니까. 얘는 참 괜찮은데 그분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끝나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소리도 없이 지금 스틸을 통해서 캐릭터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의 모먼트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제 뭔가 좀 조각이 조금 맞춰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감독님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 두 배우분이 캐스팅 영순이잖아요. 많은 분들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이 두 분과 첫 입봉작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캐스팅 됐을 때 어떠셨나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도 뭐 믿을 수 없었고, 근데 사실은 캐스팅을 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오디션을 보는 마음으로 두 분을 뵀고요. 아직도 그 첫날 두 분을 기억나세요? 뵀던 그 순간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데, 그냥 정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진 않고 그 순간의 그 느낌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감독님도 두 배우분과 이제 처음 작업을 했지만 두 배우도 네, 저도 처음이죠. 서로 처음 작업을 했어요. 어떠셨나요, 유재명 씨? 이게 감독님 처음 만나 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선입관 같은 게 생겼었어요. 되게 좀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주는 어떤 이 아우라가 있어서, 근데 뭐 되게 이제 인간적이고 또 편한 분이셨는데, 그 안 씨도 이제 저도 뭐 어떤 관객이나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좀 되게 설레하면서 저 팬이에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한잔 나눴었는데. 얘기를 나눌수록 이 친구 너무 재밌고 자유롭고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 선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동료로서 그냥 편하게 작업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유한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우선 감독님과의 작업 같은 경우는 유재명 선배님께서는 무서운 글을 쓰셨지만 아주 다른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서운 글을 쓰신 무서운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 무섭다라는 게 우리가 꼭 나쁜 것만은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쵸. 우리를 조금 무섭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카리스마한 거죠. 아주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삶 속에서 저는 그런 흥분을 느낄 수 있었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현장을 감독님 덕분에 가졌다라는 생각을 있었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 정말 격없이 저를 대해주셨고 또 다른 선배님들 얘기하면 그러네. 조심하세요. 예. 아주 특별했습니다. 첫만남 기억이 나세요? 유재명 씨가 네. 팬입니다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예.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주시지? 그런 게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더라고요. 메이킹에 잠시 나오는데 잘 맞는 것 같아라는 말이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요. 야, 우리 좀 잘 맞는 것 같아. 딱 요 뉘앙스 같아요. 네, 그런 아니 느낌이었어요. 그 대사를 하실 때 의상도 그렇고 두 분이 되게 그냥 형제 같고 그리고 영상에서 봤던 두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분들이 와 계세요. 네. 또 그래서 영화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두 분이어서 더 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티격태격하는 순간이 있었는 몇 장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빠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그런 이 나이 차가 나는 선배님이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장면들에 이 마음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끔 정말 친구처럼 계셔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의 또 티키타카, 예, 영화 속의 티키타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한 씨는 사실 그 태인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에 전혀 대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편하기도 했다 그러지만 답답함도 있었을 텐데 오케이 컷 하고 나서 어떻게 좀 말을 많이 쏟아낸 편이었어요. 어땠어요, 감독님 저? 그냥 늘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태인처럼. 오. 전 누나랑 있을 때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한 씨가 말이 없다고. 영화를 팔 때 말을 해야지 언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말 많으신 분으로. 현장에서 말 많이 안 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유재명 씨는 사실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창복은 대사가 또 엄청 많잖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뭐 그 전반적인 사건의 서사를 좀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말들이 주는 맛을 좀 많이 살렸어야 됐고 또 템포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지종일관 말을 하지만 잘 이렇게 정보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유머러스한 부분도 좀 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연습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툭 그냥 나오는 말들 뭔가 계산된 말이 아니라 자동 응답,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말들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유재명 씨만의 또 말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맛이 이번에 창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나눌수록 뭐 기대가 한껏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소리도 없이 토크. 쉿. 자, 진짜 소리도 없이 저희가 효과음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분께 저희가 지금 화이트보드판과 펜을 전달해 드렸죠. 지우개도 있고요. 질문을 드리면 절대 대답할 수 없고 그냥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쉬십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고편을 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람 하나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말이 없는 태인에게 만약에 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였을까요? 적어주시죠. 자, 태인의 입장, 창복의 입장, 뭐 감독님의 입장 다 다를 수 있지만 태인이라면 네, 세 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하나 맡아줘요 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태인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대사가 만약에 있다면 자, 감독님이 가장 빠르게 적고 계시고요. 유아인 씨 지금 고민이 짙습니다. 아, 비속어를 생각하셨다고? 그럴 수 있어요, 태인이라면. 예. 만약에 비속어라면 X로 표시를 좀 해주시기. 예.
아이고. 네, 네네네. 예, 우리 기자님들 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견이 들어가요. 계속 대사에 견이 들어. 우리 유아인 씨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감독님 뭘 많이 적어주세요. 자, 태인이 대사가 계속 없었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해? 예, 마이크를 창복을 바라보며. 네, 창복을 쳐다보면서 이제 어떻게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항상 창복이 뭔가를 지시를 하기 때문에 를 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태희는 자발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제 주장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이제 어떻게 해? 물어볼 자, 것 같아요. 창복 유재명 씨. 네. 자, 읽어주시겠어요? 아, 참 진짜 왜 뭐야 우와. 자, 너무하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메소드 하실 거예요? 제작 보고에서? 만약에 감독님께서 태인한테 대사를 줬다면 이런 정도의 대사만 쳤을 것 같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 리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장르를 전복하는 독특한 색감이 인상적인 영화 소리도 없이를 컬러로 얘기한다면 무슨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컬러. 자, 소리도 없이를 컬러로 얘기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적어주시죠. 역시 홍의정 감독님이 가장 빠르게 적고 계시고요. 자, 유재명 씨가 또 적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유아인 씨 고민이 깊어요. 자, 아마 또 본 적 없는 색깔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은 다 마치셨고요. 유재명 씨도 거의 다 적었고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적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 홍의정 감독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일상적인 색이요? 일상의 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한 가지 색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뭔가. 다양하게. 네. 그래서 근데 그 톤이 어쨌든 일상생활에 집중된 그런 톤이라 그냥 일상적인 색. 우리 홍의정 감독님 오늘의 일상의 컬러는 뭡니까? 긴장된 색. 잘 모르겠어요. 긴장색. 역시 감독님 모든 색을 이렇게 은유로. 그러니까 남 자. 바보를 만드네 이렇게. 자, 유재명 씨. 저도 감독님하고 또 비슷한 의견인데요. 단색은 아닌 것 같아요. 단색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초등학생용 몽당 크레파스. 몽당 크레파스. 그 잠시 보셔서 알겠지만 하늘은 되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논밭은 되게 또 푸르고 녹색이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고무장갑은 또 새빨간 분홍색이고 되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색깔들이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집기 힘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몽당 크레파스는 이미 아이들이 눌러서 많이 썼기 때문에 색 위에 색이 덧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융합이 됐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유아인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분이에요, 이분. 회색입니다, 회색. 이걸 다 섞으면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섞으면 흰색과 두 분이 검은색. 워낙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상징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회색으로 했고요. 뭐 색감을 뭐 영상 우리 공개된 영상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톤이 조금 밝고 그쵸. 조금 다양한 색상들이 나와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숨겨진 어떤 햇빛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흑과 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뭔가 좀 우리가 회색 분자 이런 얘기할 때 그쵸. 그 어디 가운데쯤 모호함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회색에 가깝지 않나. 선과 악의 중간. 예. 회색입니다. 근데 그건 좋게 말해서 그렇고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뭐 선악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걸 보류하는 어떤 태도, 감독님의 태도 같은 것들이 저는 회색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우리 유아인 씨 지워주시고요.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다 쓰시면 힘드니까 뭐 어떤 장면, 뭐 집,
영화 속의 예, 장면이어야 영화 속 하나요? 장면이죠. 자, 아마 개개인마다 다 다른 장면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유재명 씨와 유한 씨도 또 다를 텐데 가장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단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문장도 좋고요. 역시 감독님이 빠르고요. 약간 지금 도전 골든벨의 우수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등생 같은. 네. 이번에는 유한 씨가 가장 빨리 적었습니다. 유한 씨부터 볼게요. 자, 트럭. 예, 트럭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재명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트럭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대사를 썼었는데 그 대사들을 이제 내뱉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 그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짜증나. 트럭 앞에서. 이거를 그냥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 둘 사이의 호흡이나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둘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것 같아요. 트럭. 유재명 씨. 예, 저는 아까 잠시 소개됐는데요. 그 후반부에 영화의 끝쯤에 정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 씬이 있어요. 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씬이 있는데 되게 좀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함께. 유일하게 좀 환하게 웃었던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 씬이 어떤 씬인지 아실 텐데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이거 영화를 보게 되면 생각이 나겠네요. 네, 네. 유재명 씨가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감독님. 저는 굉장히 길게 썼네요, 저 혼자. 태인과 창복이 핑크색 그 복도에서 긴장하고 문을 이제 여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나는데 그게 제일 처음 찍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배님, 그러니까 유재명 배우님과 유한 배우님 설명을 다 캐릭터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배 느낌, 뭐 후배 느낌, 아버지와 아들 이런 설명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두 분이 몸을 부딪히는 순간을 봤을 때 저런 사랑스러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게 첫 촬영이기도 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소리도 없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입니다. 자, 영화 소리도 없이 한 문장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과연 어떤 문장일까요? 적어주시죠. 한 문장이요? 네. 만약에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단어도 괜찮습니다. 자, 소리도 없이는 이거다. 자, 이게 사실 다양한 뭐 메시지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 유재명 씨는 뭐 이미 다 적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재명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명 씨. 영화 소리도 없이는 예, 봄날의 낮술이다. 예. 그 제가 어제 우연찮게 낮술을 먹었어요. 근데 좋았었어요. 자유로워졌고 말도 너무 잘 나왔고 볕은 따뜻하고. 예, 이게 해질녘 즈음에 바람도 너무 좋았고 요즘에 참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예. 봄날에 취해도 기분이 안 나쁜 그런 낮술 같아요. 표현이 봄날의 낮술이다. 보고 계신 기자님들이 오늘 점심 때 어떻게 반주라도. 예? 자, 감독님. 저도 뭔가 멋있는 걸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단짠맛이라고요. 단짠맛. 그게 중요하죠. 저게 봉희정 감독의 실체예요. 사실 저런 사람이에요. 스타로 만들어준다면서. 예. 그러니까요. 저런 태도. 단짠맛. 강력한 맛인데. 왜죠? 그렇죠. 한 가지 맛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론상으로 안 어울려야 되는 맛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단짠 맛이 계속 먹게 되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굉장히 매력적인 맛. 자, 그렇다면 유한 씨 소리도 없이는 소리도 없이 관객들의 삶에 스며들 영화. 소리도 없이 관객들의 삶에 스며드는 소리도 없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게. 카피라이터 출신이에요. 약간 느낌이 문구 같은 느낌.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게. 그리고 극장에서의 시간 물론 재미있으시겠지만 맞아요. 삶 속에서 계속 떠오를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두고두고 그런 보고 싶은 영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4가지를 드렸는데 다 성심성의껏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보드판은 옆으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우리 두 배우분과 감독님을 모시고 기자님들이 미리 보내주신 질의응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의 김보라 기자님이 유아인 씨께 신인 감독님의 작품 출연을 결정했다는 건 시나리오가 재미있어서일 것 같은데요. 촬영하면서 기존 감독들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이하고 독특하면서 해서 흥미로운 사람이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혹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잘하고 능력 있고 잘 만들고 사람들을 홀리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들을 조금 좋게 써주실 분이 아닐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그런 감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이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기실에서 유한 씨를 딱 보자마자 유한 씨가 감독님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고 감독님과 이 첫 작품을 하는 게 있어서 오늘 너무 설레고 좋다라고 유재명 씨도 그렇고 유한 씨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새롭다라는 거, 우리한테 새롭고 흥미로운 걸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결함을 너무 그냥 참아주고 용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홍희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 어떤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윤리성에 대한 태도를 뭐 성스럽게 가졌다 이걸 떠나서 끊임없이 고민하실 만한 분이다.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영화 작업에 임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겠죠. 그렇죠. 유재명 씨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도 그 감독님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영화들이 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개봉을 잘 못할 때 감독님이 좀 속이 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나 문자를 해서 감독님 힘 빠지지 마시고 꼭 다음 작품 빨리 쓰시라고, 이럴 때 좋은 작품 나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만큼 응원하고 싶은. 예, 다음 글도 보고 싶고 행보도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어요. 예. 다음 작품 불러주시면 무조건 하실 거죠. 그 해야죠. 뭐. 예, 그렇죠. 되면. 어디 저도요. 일보에서 나오셨나요? 어느 매체에서 나오셨나요? 예. 자. 홍정 감독님 매니저.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스포츠 W 노이슬 기자님 그리고 여성조선의 임언영 기자님께서 유재명 씨께 질문 주셨어요. 소리도 없이는 유아인, 유재명 이 두 배우의 첫 만남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기 전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상대 배우의 작품이 있으신지, 그리고 호흡은 어땠는지, 그 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인상 깊게 본 전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재명 씨? 많은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의외로 작품 말고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예, 뭐 최근에 방송도 하셨는데 그 도올 김용욱 선생님과 했던 그 방송 보면서 많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힘든 어떤 방송이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작품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배우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되게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료 배우와 많은 사람 도움받지만 방송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내 보이는 건데 되게 멋있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작품에서 만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성실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잘 맞는데 어떤 뭐 호두가 떨 게 아니라 와 우리 잘 맞아 이게 아니라 잘 맞는데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스며드는. 네네. 좋은데. 예. 유한 씨는 유재명 씨의 전작 중에 소리도 없이 이전 작품은 아니지만 전 당연히 이태원 클래스를 너무 잘 봤고 회장님. 어우. 전에 응답하라 같은 작품 보면서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가지신 분이다. 함께 저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또 창크나이트 아니십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창이 들어가요. 창복이. 비밀의 비밀의 숲.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브릿지 경제 이희승 기자님 그리고 여성조선의 임원영 기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
소리도 없이를 통해 첫 장편 데뷔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두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제안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캐스팅 제안이 수락됐을 때의 느낌, 아까 전에 이제 그 느낌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제안하게 된 결정적 계기 뭡니까, 감독님? 결정적 계기라고 한순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두 분의 팬이었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했었죠. 모두들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살포시 꿈꿔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 사람이 태인이면 어떨까, 이 사람이 창복이면 어떨까, 근데 그런 혼자서 간직했던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순간이라 좀 지금까지도 어색하고 누군가 제 비밀을 들춰본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 계기보다는 늘 시나리오 쓰시면서 계속 네, 꿈꿔왔던 그냥 계속 우리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국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한 홍희정 감독님의 앞날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네. 하지만 아마 두 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꿈은 이루어진다지 않습니까?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을 기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벌써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영화 소리도 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인사 함께 부탁드릴게요. 유한 씨. 네, 소리도 없이를 통해 대사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혹은 나누고 싶은 대화 같은 것들이 담긴 영화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참 기쁜 것 같아요. 뭐 명확한 답을 던지는 영화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소리도 없이와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아주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예, 그 극중 창복이 하는 말처럼 저도 되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또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에 저희 영화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정말 멋진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과 했던 이 행복한 느낌을 잘 전달드리고 싶고 관객분들도 극장을 찾으셔서 좋은 영화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홍희정 감독님. 네, 정말 좋은 분들이 열심히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지만 저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는 순간이고 모두 안전하게 극장을 오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아쉽지만 영화 소리도 없이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과 지금 더 진짜 응원이 많이 필요할 때죠.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온라인 제작 보고회 영화 소리도 없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